반갑습니다. 히브리어 핵심 문법 해설 강의를 맡은 배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고 한국성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혼자 독학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미리 예습을 하든지 아니면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양욱 박사님께서 단어 퀴즈를 준비하시고 또 연습 문제 해설을 맡으셨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를 10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 모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과에서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모음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 있다가 전제되던 모음을 후반기에 이르러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모음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세 가지 유념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모음은 히브리어로 모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음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음 부호를 구별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음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를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음역하는 것들을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후음이 있을 때에 이 모음이 또 다양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음의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과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음을 공부할 때는 사실 여러분이 이 표를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도 있고 한글을 공부할 때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모음의 종류가 세 종류라는 것이죠. 자, 맨 위에 보시면은 1급, 그 다음에 2급, 3급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 1급은 맨 앞에 이렇게 나오는 아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요. 이 조금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같은 부류로 속해서 이와 아이는 2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 우 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3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이 5가지예요. 예, 이, 우. 급수로 얘기하면 1급, 2급, 3급이죠. 그러면 요것이 어떤 종류가 되어 있느냐? 3가지 있는데 하나는 장모음이 있죠. 단모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는데 요거는 쉐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모음은 긴 거고 반모음은 짧은 거고 반모음은 모음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음가가 약한 그런 것을 우리가 절반만 모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모음도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모음 부호로 표현되는 게 있고 음역하는 2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단모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모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이가 있죠. 에, 이, 우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 단모음은 아무런 표시도 없이 알파벳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장모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붙고 위에 작대가 있죠. 또 에, 이, 오, 우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뭐가 있냐? A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A의
위에 이렇게 꼭새처럼 돼 있죠. 아, 에, 이, 오, 우. 그러면 조금 아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 거는 우리가 순장모음이다. 장모음은 장모음인데 순자가 들어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 자음과 함께 결합된 모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장모음은 액센트를 딱 붙여가지고 어저, 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저가 붙었을 때 또 장모음이 됩니다. 이거를 어조 장모음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순장모음과 어조 장모음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순장모음은 변화되지 않고 어조 장모음은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얘기하면은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지만은 좀 더 종류를 생각한다면 단모음, 어조장모음, 순장모음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모음은 또 뭐냐? 이거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 반모음, 단순 쉐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모음 부호로는 이렇게 글자 밑에 이렇게 점점 요게 단순 시화의 모음 부호가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음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음 허리에다, 자음 그 어깨에다가 이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쉐화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여기 이에다가 위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순장 모음과는 반대편으로 될 때, 이것도 우리가 단순 쉐화의 음역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단순 쉐화만 있는 게 아니라 후음을 비롯해서 합성 쉐화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 쉐화가 주로 후음일 경우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자 합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1급에서 오는 아음, 2급에서 오는 거는 애음, 3급에서 오는 거는 오음이죠. 그러니까 요 합성시야가 5개가 있지 않고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을 얘기할 때는 어깨에다가 조그맣게 A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A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든지 또 어깨에다가 이렇게 E를 쓰든지 아니면 크게 쓰되 요거를 이렇게 하든지 어깨에다가 O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그렇죠? 합성시화는 1급에 하나, 2급에 하나, 3급에 하나. 그러면 그런 음역이 실제로 모음 부호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자, 단순 쉐화에서 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점점 쉐화가 있고 왼쪽에 요 쉐화는 쉐화인데 뭐예요? 아기열이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요거는 아지만은 뭐 완벽한 아가 아니라 반 모음으로서의 아가 됩니다. 두 번째는 2급 애계열이잖아요. 애계열일 때는 쉐골의 형태를 써주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쉐와 모습도 있고 여기 요 세 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3급이에요. 오나 우죠. 오나 우에서 이게 약해지면 오가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음역을 다 공부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모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볼게요. 단모음일 때 아는 여기 작대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를 파다흐. 그 다음에 에라고 하는 거는 쉐골, 쇠골인데 이제 쉐골이 슈발음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역으로 점 3개를 썼을 때 요거는 쉐골이다. 그 다음에 점 하나가 있다. 요거는 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점 하나. 그 다음에 오 발음이 있어요. 근데 이 오 발음인데 마치 우처럼 써놨죠. 이렇게. 그럴 때는 카메츠 하투.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점점점 키부츠예요. 키부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긴
어조장음이다. 그러면 여기에 긴 거는 이렇게 우처럼 생긴 것이 긴 거예요. 요거는 아까 카메츠 하트하고 비슷하죠? 길 때는 아, 짧아질 때는 오. 아가 바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로 작아지네요. 카메츠 하트. 헤엄절일 때. 그 다음에 체레가 있어요. 요거는 카메츠죠? 체레. 그럼 점 두 개. 점 두 개에 체레. 점 하나, 히렉. 홀렘. 어깨에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 키부츠. 예? 카메츠, 체레, 히렉, 홀렘, 키부츠. 자, 근데 이게 순장 뽑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히브리어를 동반합니다. 자음이죠. 여기는 해가 있죠. 요드가 있죠. 요드가 있죠. 와우가 있죠. 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음보는 밑에 붙어요. 카메츠, 해. 이렇게 붙어요. 이걸 뭐 체레죠. 체레, 요드, 히렉, 요드, 홀렘. 위에 딱 붙어버렸어요. 홀렘. 그렇죠? 가슴에 붙었어. 슈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공부할 때에 요 이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쉐와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또 하텝 파다흐, 하텝 쉐골, 하텝 카메츠예요. 그래서 제일 아계열은 뭐냐? 점점 요거는 하텝 파다흐, 점점 세 개다. 하텝 쉐골, 하텝 카메츠는 오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합성 쉐와가 있다. 하텝 파다흐, 하텝 쉐골, 하텝 카메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읽을 때 파다흐, 쉐골, 히렉, 카메츠, 둡, 키부츠, 카메츠, 체레, 히렉, 홀렘, 키부츠, 카메츠의 체레요드, 히렉요드, 홀렘, 슈렉. 그 여기 보니까 가계열에 있는 거 카메츠에 카메츠 하다. 이게 A계열에 체레요드, 체레, 쉐골. 2계열은 히렉요드, 히렉, 히렉. 5계열은 홀렘, 홀렘, 카메차투. 우계열은 슈렉, 키부츠, 키부츠. 그리고 3개의 쉐와, 하텝 파다흐, 하텝 쉐골, 하텝 카메츠. 자,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읽으면은 요 모음 부분을 잘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길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표시냐면은 단모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 알파벳 쓴 거. 어조장모음은 이렇게 일자가 있고 순장모음은 이렇게 표시가 꼭새가 돼 있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음을 여기서 얘기할 때에 모음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요 아음가를 갖는 거에는 여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음. 그다음에 그 이 점 하나이죠. 이거 이 히레 이가 요거 음가를 갖는 거 빼고는 사실 모든 게 애음이에요. 애가 애를 갖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요것도 애죠. 요것도 애죠. 요것도 애죠. 다 애계열이에요. 애계열인데 길이는 짧을 수 있지만 다 애 음가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가 위로 올라가는 오가 있고요. 그렇죠? 오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에 우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키부츠가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음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자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체레 요드라고 읽을 거예요. 체레 요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거에 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길 때는 아지만 짧을 때는 온대. 언제 오냐? 액센트 없는 회음절일 때. 이건 단모음이니까 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해트 요게 있죠?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그다음에 이거 무성세화. 자음, 하, 마. 근데 요게 뭘까? 아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게 두 가지가, 요게. 하나는 아가 되고 오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자음, 모음, 자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해음절이야. 그러면 이거는 오로 읽어야 돼요. 호크, 마, 호크, 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카메츠, 합투이 되고, 오가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거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요 보세요. 대발음이잖아요. 이렇게 대발음. 그렇죠? 빨리 읽어 나갈 때, 요거는 음절은 될 수 없어요. 그럼 모음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를 빨리 발음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아까 뭐야? 자, D가 있고, 그 다음에 요에는 짧은 발음이니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시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합성시화를 이루는 거는 뭐냐? 대부분 후음, 알렙, 해, 헥트, 아인. 이거는 합성시화 밑에 나오는 거예요. 헥트 밑에 합성시화가 있죠. 엘로임 합성시화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음기호에는 원래 이 모음교를 맞소라 모음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소라 모음교에는 뭐가 있냐면 시베리아 모음체계가 있고요. 팔레스틴 모음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 모음체가 있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시베리아 마소라 모음 전승이 주류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홀렘을 표현할 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홀렘. 요 쉰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요새 쉰일 때 이제 모쉐 했죠? 그럼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도 오가 있고 여기도 오가 있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모쉐라고 써야 되지만은 언어라는 거는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오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래야 되지만 쓰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쉐. 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왼쪽에가 있을 때, 저 왼쪽에 있을 때, 쏘네. 점을 여기다가 이제 원래 이거는, 글자에 붙어 있는 이게 점이고, 요거는 오잖아요. 이럴 때도, 이러면은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쏘네. 편리함을 위해서 홀렘을 안 쓰기도 한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되면은 묵음이 되는 게 있어요. 묵음은 뭐냐? 음가가 없는 거죠. 음가가 없는데 언제 하나는 마지막에 올 때는 묵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음운론이에요. 음운론. 포놀로지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음절, 폐음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개음절과 폐음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개음절이 뭐냐, 폐음절이 뭐냐. 그 다음에 어조가 있을 때 모음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 어조에 따라서. 이것도 아셔야 되고, 구음이 있을 때 모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음절과 폐음절을 구분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쉬워요. 이건 한국말을 생각해봅니다. 한국말. 그러면 이제 여기 바라는 말이 있어요. 바는 비읍과 아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예요? 뒤가 누가 막지를 않아. 이거는 개음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폐음절이에요. 자음 바가 있고 아가 있고 기역이 있어. 아라고 하죠. 언젠가는 기역을 닫아야 돼. 이거는 폐음절이죠. 그러면 이 폐음절일 때 있는 음절은 짧을 수밖에 없어. 기역이 딱 바로 맞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개음절일 경우에는 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모음이 맨 앞에 올 수가 없잖아요. 자음을 끼고 와야 되잖아. 근데 그 모음이
자음과 합해가지고 하나의 모음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 우 이런 거 모음이 음절 처음에 오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이런 단어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대부분은 자음으로 시작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 3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성세화가 연속해서 올 때에 앞에가 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써놨어요. 근데 좀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대바림이에요. 대바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게 명사거든요. 말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전치사가 붙었어. 누가?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냥 있을 때는 대발임 괜찮은데 배가 있으니까 배 대발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음이 너무 어색해. 그래서 얘 두 개가 이 쉐바가 두 개 있으면 요 중에 하나인 요 요것이 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면 하나는 이로 바뀌고 원래 거 있어요. 그렇죠? 쉐와가 합하면 히렉 쉐와가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유성쉐와가 연속해서 올 때에 이 앞에 것이 이로 어, 히렉이라고 바뀐다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만약에 또 이번에 그러면 이제 두에 합성쉐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자, 이게 긴 거죠.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R이 이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전치사 르. 그럼 얘도 쉐와예요. 근데 얘는 합성 쉐와고 얘는 그냥 쉐와예요. 그러면은 쉐와와 쉐와가 겹쳤으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를 어떻게 히렉으로 바꾸라 그랬죠. 근데 여기가 이거는 얘가 일반 쉐와가 아니라 아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 계열로 바꿔줘라. 그런 거죠. 바꿔줘라. 그래서 요거는 아가 되고 또 아계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얘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가 아닌 거죠.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는 어떻게 하냐? 어, 맨 마지막에 온다. 액센트는 마지막에 있다. 그 다음에 액센트 없는 단음절은 단모음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액센트가 없는 액센트가 없다.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단모음이 되게 돼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액센트가 없는 배음들은 단모음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호크마 이럴 때는 호크마의 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 오죠. 오는 단모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몇 가지가 있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케탈템이에요. 케탈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쾌가 있고, 그죠? 쾌가 있고, 탈이 있고, 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원래는 애가 아니라 원래는 이거는 아였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 엑스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음절이 탈템 한 번, 두 번으로 가요. 두 번으로 가는 사이에 얘는 쉐와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액센트 바로 앞에 액센트 바로 앞에 음절은 장모음이야. 액센트 앞에 이거. 근데 멀어지면 유성시어로 바뀌어요. 멀어지냐. 나중에 이건 자꾸 읽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음일 경우에 여기 후음일 경우에는 합성시어가 본다. 아까 봤죠?
자,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제 다게시라는 거예요. 다게시. 다게시라는 거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 이게 보니까 강조가 있다. 강조. 다게시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조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음의 발음을 강하게 하는 거야. 아, 부드럽게 다. 또는 자음을 두 번을 내서 따. 이렇게 다, 따. 이런 거는 이중 발음이 되겠죠. 예, 요거는. 근데 다, 다.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정은 제가 이제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가 제 마음에 제 이름이 배정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배정훈이라 했을 때 이 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제 문제 영어를 영어로 말하게 하면 배우 정훈배예요. 근데 배정훈이라고 할 때 이 앞에 오는 거는 탁해요. 시작하니까 배 이렇게 되는 거고 정훈배 그러면 이 정훈 때문에 얘가 부드러워져. 그거를 얼마나 나라에서인지 이렇게 배정훈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를 피를 써 피를 얘는 어떻게 하냐 비를 써. 그 저거 내 이름이 왜 피가 패정훈이 하는데 배 이 음가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텐데 처음에 사람들이 하다는 의미에서 배를 피로 표현했고 부드러운 거를 배로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다른 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비읍이라는 걸 했을 때 이 앞에 게 비읍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비읍과 이 비읍이 다른 거예요. 이 비읍이 뭐냐면은 피부려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피해.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탁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을 찍는 거야. 뒤에 있으면 탁하지가 않아. 그냥 와. 그럼 이건 히브리어는 이건 B지만 얘는 B, H라고 표시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요렇게 탁하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그 알파벳이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그런 거는 우리가 연강점이다. 연강점. 그러니까 그런 강하게 하는 거는 다게시 레네. 그렇죠? 근데 포르테 이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 골라보니까 여기서 베가드 케파트. 요거는 다 앞에 오면 틱하고 뒤로 가면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베가드 케파트예요. 그러니까 베가드 케파트에 점이 찍히면은 이렇게 배정훈처럼 맨 앞에 올 때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모음이나 이런 음절 뒤로 가면은 이거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베가드 케파트는 요거는 이제 연강점이고 이거 아닌데 점이 있다. 그러면 다 경강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H자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요거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다바르가 있잖아요. 다바르. 그럼 이걸 음역을 하는데 자, 아까 단은 뭐예요? 베가드 케파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달렛인데 점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H가 아니야. 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근데 길죠. 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있어. B가 있는데 얘가 요 모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탁하지가 않아. 부드러워. 부드러울 때는 H를 써줘야 될 거야. D, H. 이렇게 표시해요. A는 뭐예요? 요거는 또, 요거는 긴 자음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R. 이렇게 하는, 음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음역을 이따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은 틱하기 때문에 그냥 D를 써주는 거죠. 두 번째 배는 모음 다음역이 되게 부드러워져. BH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꾸 뭐래요? 베가드 케파트. 베가드 케파트.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모음 뒤에 온다. 그러면 없어. 부드러워. BH.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경강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경강점. 이거는 뭐냐? 자음이 두 개 있는 거를 하나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딱 보니까 여기에 히브리어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가
키, 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키, 텔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이 있어. 그러면 베가드 케파트인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경강점, 다게시 포르테구나.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뭐에서 바뀐 거느냐? 자, 얘는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두 개가 키, 테이죠? 근데 자,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밑에는 쉐어가 있고, 뒤에는 점이 있는 거야. 히트, 텔. 그거죠? 그게 요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발음을 읽으려면, 힛, 힛, 자음, 모음, 자음. 그렇죠? 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이제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경강점이구나, 이 점이. 자음이 두 개가 붙었구나. 이거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힛, 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점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근데 경강점은 후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감점에 관한 얘기는 2번에 보니까 후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철자에는 경강점이 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경강점이 모든 문자에 있을 수 있는데 후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후음은 경강점을 찍는 대신 다른 쪽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가드 케파트 문자에도 연강점이 오지만 경강점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에 경강점이 연강점보다 우선이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뒷베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뒷베르죠, 뒷베르. 자, 그러면은 요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점이 있잖아요. 이게 어, 점이 있는 거는 달래. 베가드 케파트 문자에 점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요 맨 앞에 있는 거는 연강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요거는 뭐냐? 이렇게. 요거는 보세요. D라고 하는 요 점이 있잖아요. 그쵸? 요 점이 있으니까 이게 모음이니까 모음 앞에 온다. 이거는 연강점이 아니라 경강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두 개니까 여기 지금 내가 위에 써놨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를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D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거는 뒷 받침이 되죠.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있는 거니까 어, 모음 다음에 에, 음절의 마지막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연강점이 될 수 없죠. 뒤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모음 때문에 그게 유음화가 되죠. 근데 여기 점점 있어요.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음절이 끝났어요. 새로 음절이 시작되죠. 요거는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자 음절의 맨 앞에도 우리가 점을 찍기 때문에 연강점이지만은 한 음절이 끝난 다음에 새로 음절이 시작된 점을 찍잖아요. 그럼 요것도 연강점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딥베르라는 거를 실제로는 디브 베르 이렇게 되는 거를 딥베르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읽어볼까요? 뒷배려에서 두 번째, 배트에 오는 강점은 연강점이 아니라 경강점이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배가 요 희렉이라는 모음 뒤에 오기 때문에 연강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후음이 옆에 그 모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딥베르가 되는데 연강점이 없는 무성시어를 가진 구 이게 뒤에 오는 연강점을 가진 배의 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음역을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볼까요? D인데 앞에 있죠? H가 붙지 않습니다. D. 두 번째 I잖아요. 그렇죠? I. 그 다음에 D.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오니까 유화된 거잖아요. H 유화된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끝났죠. 이게 다음에 음절이 새로 시작돼. 구. 이거는 그냥 구가 되는 거예요. H가 있을 수 없어. 유음 다음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의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R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요렇게 주어지면 요렇게 주어진 거를 요렇게 음역하는 연습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은 여기 두 개짜리구나. 디브 베르구나. 요거를 요렇게 여러분이 음역하는 연습을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과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꾸준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자꾸 읽으시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마 원전을 금방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단어 퀴즈를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 문제도 또 반복해서 푸시고 이거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할 수도 있고 수업 전에 예습할 수도 있고 이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다음에 2과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